안녕하세요. 직업환경학과 전문의 신경석입니다. 오늘은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보건에서 소음은 아주 전통적인 유해인자고 2019년에 승인된 직업병의 50%가 소음성 난청이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소음을 줄이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소음 자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소음성 난청을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들이 소음성 난청의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고 그것을 간단히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더 열심히 청력을 보호하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청각기관은 외이도, 중이, 내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리, 즉 음파는 웨이더를 통해서 고막을 진동시키고 중이의 이소골에서 증폭되어 내의 청신경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신경에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신경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전음성 난청이 구분이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신경으로 들어오는 음의 과도한 에너지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속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삐 소리를 듣는 검사를 순음 청력 검사라고 하는데 청력 역치란 해당 주파수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주파수에 따른 청력 역치로 청력도를 그리게 됩니다. 청력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난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특정 주파수 영역부터 손상이 되어서 청력도에 누치, 즉 골짜기 모양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음성 난청의 경우 모든 주파수에서 전반적으로 청력 역치가 높아지게 되며 또 다른 감각신경성 난청인 노인성 난청에서는 고음부부터 청력 역치가 높아지므로 골짜기가 생기는 소음성 난청과 구분이 됩니다. 소음과 관련한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검 기준입니다. 소음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번거롭게도 계속 재검이 나올 것입니다. 2차 실시 기준은 청력 여치가 2000, 3000, 4000Hz에서 30, 40, 40dB이 넘는 경우입니다.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즉 D1은 4000Hz에서 역치가 50dB 이상이고 500, 1000, 2000Hz의 평균, 즉 3분법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검사를 기준으로 아주 단순히 설명한 것이고 골도검사 및 중이검사, 질병력 및 노출력 평가를 통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관리하는 인쇄업 사업장에서 새로 D1이 발생한 분의 결과입니다. 4000Hz에서 50이 넘었나요? 좌측은 55dB, 우측은 65dB로 양측 모두 4000Hz에서 50dB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분법을 볼까요? 3분법은 500, 1000, 2000Hz를 봐야 합니다. 좌측에서는 20, 20, 50으로 합이 90이고 평균이 30이네요. 우측에서는 25, 20, 50으로 합이 95이고 평균이 3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쪽 모두 D1이고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받으셨습니다. 사업장에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즉 D1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서는 유소견자가 새로 발생했기에 조치를 취해야겠죠.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유소견자 발생의 이유를 보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관리자는 이분에게 일을 계속 시켜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소음 작업장에서 수년간 일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4000Hz에서 50dB 이상의 청력 역치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어로 누치라고 하는 골짜기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3분법 값을 보고 수검자분들의 소음성 난청 진행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분법 값이 높은데 4000Hz에서 50dB 이상의 청력 역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의 발생과 진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요. 소음원 자체에 대한 접근이 있을 수가 있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식 시간 등을 조정해서 노출을 조절하고 비소음 부서와 주기적인 전환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업장 관리자가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근로자분들이 관리자에게 요구할 사항입니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호구 착용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력 손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데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사례도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호구를 착용하다가 소음성 난청이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앞서 진행된 소음성 난청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분은 2020년도에 D1이 되셨는데 2021년에 결과가 좋아져 버렸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개선되어 좋아진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음은 청각에 손상을 주기 전에 피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는 검사를 받기 전에 14시간 동안 소음 노출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의외로 이 검사 전 소음 노출 중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과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견자, 즉 D1이 발생하거나 필요 없는 2차 검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도 억울하고 근로자도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꼭 소음 노출 중단을 하시고 검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특수건강진단 결과지를 보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의 주파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고 이 그림을 스피치 바나나라고 합니다. 우리 청력검사에서 사용하는 4000Hz와 500, 1000, 2000Hz가 중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40dB 이상으로 청력이 손상되면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청력 보호구 착용을 꼭 해주시고 검진 결과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소음성 난청 진행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